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번리를 3대2로 꺾으면서 이번 시즌 첫 번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경기 내용 보면은 돌아버릴 것 같은데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 거의 종료 직전에 3대2 PK를 얻으면서 또 극적인 승리를 가져왔죠. 일단 이 경기에 앞서서 아모림이 그림즈비전에서 패배한 이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시스템에 대한 얘기, 전술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모림이 뭐라고 대답을 했었냐면 짧게 정리를 하자면 나는 시스템을 바꿀 생각이 없다였습니다. 나는 이 구단에 오기 전에 이미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할 때 나는 시스템을 안 바꿀 거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래도 괜찮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유나이티드에 왔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상황에서 난 내 시스템을 믿고 있고 그걸 바꿀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 4부 리그 그림즈비전에서 충격적인 패배 이후에 아모림이 혹시 뭐 전술을 좀 바꿔 갖고 올까? 뭐 혹시 백포를 쓰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나 예측들이 좀 있었는데 역시나 이번 번리전에서도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3-4-1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근데 다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모림이 전체적인 시스템은 자신의 이제 고집, 가지고 있는 철학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그 선수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인 지침 측면에 있어서는 좀 핀포인트한 지식 아니면 좀 변화 이런 거를 가지고 온 것처럼 보여요. 크게 3명의 선수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 오른쪽에 있는 아마드 디알로. 이 아마드가 물론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플레이는 윙어로서의 역할을 요구를 받잖아요. 그런데 뭐 지난 그림즈비전이나 아니면 그 이전 경기들에서도 그랬지만 오른쪽 윙백으로 나오든 아니면은 오른쪽 2선 자원으로 나오든 생각보다 드리블을 좀 많이 치면서 템포를 죽이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거였어요. 팀 빠르게 전개하면서 볼을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갔을 때 최종적으로 아마드가 잡으면 이 자리에서 드리블을 치려다가 템포가 죽는 경우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게 되게 극대화됐던 게 지난 그림즈비전이었습니다. 그날 경기에선 2선으로 나왔는데 본인이 뭔가 하려다 보니까 측면에서부터 상대 수비에게 막히거나 아니면 협력 수비에게 둘러싸이거나 이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드리블을 치다가 뺏기고 그대로 상대에게 소유권을 내주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팀 공격 자원들은 쭉 올라와 있다가 또 몇십 미터를 뛰어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보였었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아마드의 이런 무리한 드리블이 좀 많이 사라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본인이 볼을 끌고 소유하면서 전진하는 좀 무리한 듯한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주변 동료들을 활용하는 원투, 링크들을 좀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전반전에 이제 교체돼서 나간 이 자리에 있던 쿠냐랑의 링크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아마드가 볼 잡았을 때 쿠냐가 오른쪽으로 지원을 가고 아마드랑 링크하면서 원투 파이널 서드까지 올라갔을 때는 하프스페이스에 있는 쿠냐가 마찬가지로 하프스페이스로 찔러 들어가는 아마드한테 기가 막힌 패스를 넣어주면서 맨유가 좋은 공격 기회를 살릴 수 있는 그림이 나왔었죠. 이날 아마드의 간결함 그리고 링크를 활용하기로 한 플레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급할 두 번째 선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아모림 체제에서 브루노가 3선 자원으로 쓰이잖아요. 이 가운데 투미들 중 하나. 근데 이 브루노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선 미드필더로 나오더라도 공격할 때 보면은 카세미로보다 한 칸 올라가면서 이 10번 공간에 많이 위치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 지역에서 우리가 브루노 하면 자주 아는 그런 패스들, 창의적인 패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형 패스 이런 패스들을 많이 시도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뛰어서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나 이런 그림들도 많이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많이 지시받은 것 같긴 합니다. 이전처럼 위로 쭉쭉 올라가가지고 공격을 진두지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거의 공격 상황에서도 카세미로랑 동일선상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아래쪽에 많이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패스를 할 때 주변 동료한테 주는 짧은 패스 위주들 우리가 소위 안정감 있는 3선 미드필더들한테 보는 그런 플레이 짧은 패스들 위주의 플레이들이 많이 보였었죠. 근데 이거는 이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플레이를 생각해보면은 약간의 세부적인 변화가 좀 들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여기서 잠시 저희 채널 성장과 유지에 도움을 주는 유료 광고를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해외 직관을 직접 가시거나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외를 나갔을 때 한국 콘텐츠를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서프샤크 VPN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외 직관 여행을 갔는데 한국 콘텐츠를 보고 싶을 때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데 여기서는 접속이 안 되는 해외 쇼핑몰에 접속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저희가 이제 축구 팬들이잖아요. 저희가 자주 보는 응원하는 팀들 그 팀들에 관련된 해외 기사나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글 또는 해외 현지 팬들의 반응을 그쪽 웹사이트를 통해 찾아보고 싶을 때 이 서프샤크 VPN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서프샤크 VPN은 100개국에 3,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통해 각 나라별 다양한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안을 중요시하는 분들 같은 경우엔 무료 와이파이나 공용 와이파이에 접속할 때 서프샤크 VPN의 암호화를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과 더보기에 달아놓은 링크 surfshark.com/mp셜로 들어가시거나 결제 시에 저희 구독자분들 전용 쿠폰 코드 MFFICIAL 지금 나와 있는 이 코드를 입력하시면 추가 4개월 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이번 기회에 저희 쿠폰 코드 활용해서 최대 혜택 받으시고 알뜰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프샤크 VPN의 유료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수인데 오늘 변화가 있었던 선수 중에서 저는 제일 큰 변화가 있었던 선수는 이 선수 왼쪽 윙백으로 나온 달로였다고 생각해요. 이 달로가 아모림 체제의 백스리의 윙백으로 나왔을 때 사실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상당히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로가 아모림 체제에 와서도 이 왼쪽 윙백으로 기용이 됐었어요. 뭐 왼쪽 윙백에 있는 도루구가 뭐 부상이거나 뭐 폼이 안 좋거나 했을 때 오른발잡이지만은 왼쪽 윙백으로 기용이 됐었죠. 뭐 예전 테나 때도 왼쪽 풀백으로 기용이 됐던 적이 있었고. 그런데 달로가 이 5번이나 11번 공간 측면 넓게 벌려서 뛰는 윙백의 역할을 소화할 때, 특히 왼쪽 윙백의 역할을 소화할 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상대를 벌려놓는 역할,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본인이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 이런 플레이들에서 어색함이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오늘은 경기력이 달랐습니다. 요구받은 역할이 달랐거든요. 시작은 이 측면에서 시작을 하지만 공격 상황 때는 안으로 좁히면서 8번이나 10번 공간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버티드 윙백이죠. 물론 이제 다른 팀들의 뭐 인버티드 풀백이랑은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좀 높은 위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안으로 인버티드 되는 거는 이제 공격 상황 때 한정이긴 했어요. 뭐 다른 팀의 인버티드 풀백이 백포 시스템 기반에서 안으로 좁히면서 뭐 8번이나 6번 미드필더화 되는 느낌하고는 좀 달랐죠. 약간 첼시의 마레스카가 쿠쿠레아를 공격 상황 때 안으로 좁히면서 10번 공격형 미드필더로 썼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달로가 이렇게 인버티드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10번 미드필더가 되는 게 이 바깥에서 어울리지 않는 플레이하면서 어색함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선 첫 번째, 기존의 아모림의 전술 같은 경우는 양쪽 윙백이 둘 다 측면을 벌리면서 상대를 바깥 공간으로 끌어들이고 가운데 중앙 채널을 벌려놓은 다음에 이 중앙에 적은 선수의 인원들이 그거를 기회를 포착해서 공격하겠다.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또 중앙에서 수적 열세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거를 채워주기 위해서 달로를 안으로 좁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중앙 채널에 선수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러면서 이 중앙 채널에서의 안정감이 비교적 조금 나아졌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대신에 이 비어있는 이 공간, 달로가 원래는 해줬던 이 왼쪽 윙백에서의 공간은 누가 채워줬냐? 이 뒤에 있던 왼쪽 스토퍼 루크쇼가 순간적인 왼쪽 윙백으로 변모하면서 위로 올라와서 채워줬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그림이 다시 나왔어요. 왼쪽 사이드백의 루크쇼, 가운데로 들어오는 달로. 우리가 예전에 좀 봤던 그림이 지금 아모림 체제에서 다시 나왔다. 이 달로를 기점으로 해서 나왔던 좋은 플레이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왼쪽 윙백으로 달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사실 잘할 거라는 기대들을 잘 안 하잖아요. 사실 오히려 기대감이 많이 없는 편인 선수이기도 했고 이 공간에서는. 근데 이런 식으로 안으로 좁히면서 10번 미드필더 롤로서 쓴다면은 이 왼쪽 윙백에 달로를 놓는 의미가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경기가 맨유가 계속 뭐 압도했냐? 물론 골 찬스는 진짜 많았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전히 골 찬스는 진짜 많은 경기였어요. 근데 참 많이들 빗나갔고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수비 집중력, 이것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상대가 순간적으로 찔러 들어오고 침투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세트피스나 정지 상황에서 플레이를 할 때 그거를 막는 거에 대한 약속이라든지 수비 밸런스가 여전히 좋지는 않다. 골 찬스는 나는데 그게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되고요. 수비 집중력은 여전히 좋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2대2까지 따라잡혀가지고 거의 비길 뻔한 경기 아닙니까? 물론 마지막에 PK 얻어가지고 3대2로 극적으로 뭐 이기긴 했다지만은 이건 아직도 진짜 반성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는 분들 있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맨유는 이상하게 초반 15분은 항상 경기력이 좋아. 똑같은 패턴인데 초반 15분에서 20분 경기력 진짜 좋고, 근데 항상 똑같은 거. 경기력 좋을 때 골 못 넣음. 그 이후로 흔들림. 그리고 무승부로 가거나 지거나 아니면 진짜 극적인 종료 직전 극장골 넣으면서 겨우겨우 이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과학이야. 항상 그래. 제가 항상 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좋은 감독들이 얘기하는 표현 중에 기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스탠다드. 우리는 어떤 플레이를 기준으로 삼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좋은 감독들은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괜히 나온 얘기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플레이의 기준을 잡아놓고 그 스탠다드를 놓고 그거에 맞추는 플레이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축구 클럽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이 15분에서 20분 사이에 보여주는 이 경기력 이거를 좀 기준으로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플레이를 하든 아니면은 이때 안에 골을 한 골 아니면 두 골을 항상 넣든 이런 꾸준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도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여전히 그 골 결정력 앞선 선수들이 찬스를 잡았을 때 보여주는 그 찬스 미스 이런 것들은 참 보완을 해야 되는데 참 길어지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뭐 오늘 경기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라고 한다면은 오늘 선발로 나왔던 쿠냐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또 나가게 됐죠. 못해도 한 몇 주 정도의 결장이 예상이 되는데 참 쿠냐가 위에서 보여주는 볼 캐리 능력 풀어주는 모습들, 활동량, 공격에서의 날카로움 이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벌써 리그 초반부터 이탈하게 된다라는 게 참 아쉽고요. 그리고 마운트도 후반전에 교체가 됐거든요. 이건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오피셜이 없어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부상 의심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마운트가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 빠른 전개, 활동량, 와 그리고 예전 마운트가 고점이었을 때 진짜 좋았을 때 보여줬던 플레이의 특징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공격적인 날카로움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위에서 보여주는 활동량이 진짜 좋았거든요. 혼자서 1.5인분, 2인분 이상까지 할 수 있는 선수, 넓게 뛰면서 상대에게 위협을 꾸준히 가할 수 있는 선수 이런 게 너무 좋았던 선수였는데 고점 기준으로 점점 최근에 그 고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부상 의심이 뜬다는 거는 참 너무 아쉽다. 오늘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나왔을 때 진짜 좋았었고요. 템포를 살려주는 전개 능력 그리고 이제 맞부딪혔던 상대가 워커였다 보니까 워커한테 압박하면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있었죠. 참 개인적으로 마운트 같은 경우는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번리 상대로 이렇게 힘든 경기를 하는 게 맞나? 2대2로 비기고 있다가 3대2 극장골 넣으면서 이긴다니. 근데 확실한 거는 어쨌든 이기긴 이겼다. 무승부나 진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어쨌든 이걸로 리그 첫 승을 이번 시즌 거 가져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 그래도 아모림이 본인을 향한 비판들, 압박을 좀 의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본인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 달로를 대표로 하는 세부 전술 변화는 그래도 좀 들고 온 것 같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런 거를 시작으로 해서 후뱅 아모림이 맨유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나 조금 더 유연하게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그놈의 결정력 좀 진짜 제발 위에 올라가서 찬스 만들었을 때 시스템적으로 좀 뭐 전술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제발 조금만 집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조그만한 소망 진짜 그 슈팅이 뭐 강한 게 아니어도 되니까 적어도 골문 안쪽으로만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